단 24시간 만에 미국 전역의 400개가 넘는 지역 은행들이 일제히 현금 인출 셔터를 닫아 걸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만기 연장이 최종 거부되었고 기업들의 송금 결제가 멈췄으며 일반 고객들의 계좌 이체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전 세계 자본의 심장부인 뉴욕 한복판에서 장부에 수백억 원을 가진 흑자 기업조차 당장 직원들의 월급을 이체하지 못해 연쇄부도를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결제망 마비라는 끔찍한 시한폭탄이 마침내 터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거래 은행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나는 1금융권 우량은행에 예금을 넣어뒀으니 괜찮아. 어차피 예금자 보호법이 내 돈을 지켜줄 거야. 라고 태평하게 안심하고 계셨습니까?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왜 평범한 사람들이 거대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평생 모은 돈을 허공에 날리는지 아세요? 바로 내 통장 화면에 찍힌 숫자가 내 지갑 속에 있는 진짜 현금이라고 순진하게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금고에 얌전히 모셔두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은행의 결제망이 마비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누군가의 썩어빠진 부실 대출을 메우는 잿더미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전 세계 상위 0.1%의 펀드 매니저들과 월가의 거물들은 절대 부실 위험이 있는 은행의 막대한 현금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시스템 리스크의 악취를 맡았고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을 가진 1등 기업의 주식과 실물 자산으로 자본의 피난처를 옮겼습니다. 위기는 룰을 모르는 자의 불을 빼앗아 룰을 지배하는 자의 주머니로 옮기는 거대한 부의 재분배 시스템입니다. 대체 월가 밑바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왜 하필 오늘 이 거대한 은행 결제망이 멈춰섰을까요? 먼저 지금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먹구름. 이 결제 마비 사태의 작동 원리를 5가지의 정교한 퍼즐 조각으로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결코 우연히 터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고가 터진 5단계의 연쇄 폭발 메커니즘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조각은 상업용 부동산의 거대한 무덤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전체 규모는 무려 20조 달러에 달합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완벽하게 정착하면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핵심 오피스 공실률은 30%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받지 못해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의 데이터가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부채는 자그마치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입니다. 건물 가치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처참하게 반토막이 났는데 당장 갚아야 할 원금은 태산입니다. 완벽한 붕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각은 중소형 지역 은행들의 독성 자산 노출입니다. 이 2천조 원의 위험한 대출을 과연 누가 해줬을까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초대형 은행들이 아닙니다. 이 부실 대출의 무려 70%를 미국의 중소형 지역 은행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열쇠를 은행에 던지고 파산을 선언하자 대출을 내준 지역 은행들의 장부에는 썩어 문드러진 독성 자산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쌓다 못한 은행의 자기 자본이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며 파산의 그림자가 덮친 것입니다. 세 번째 조각은 디지털 뱅크런의 극단적 가속화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망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은행 지점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스마트폰 터치 3번이면 수백억 원의 돈을 단 1초 만에 다른 은행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저 은행 상업용 부동산에 물려서 곧 망한대 라는 찌라시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지자마자 단 하루 만에 수백조 원의 예금이 블랙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현금이 고갈된 은행들은 고객의 돈을 내주기 위해 장부에 들고 있던 국채를 마이너스 30% 이상의 눈물을 머금은 헐값에 강제 매각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 조각은 글로벌 결제망의 연쇄 마비입니다. 자본주의에서 한 은행이 무너지면 그 은행과 거래하던 다른 은행, 기업, 개인들의 자금줄이 도미노처럼 끊깁니다. A기업이 B기업의 부품 대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A기업의 주거래 은행이 현금 인출을 차단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B기업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아파트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합니다.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에 피가 돌지 않는 완벽한 동맥경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각은 안전자산으로의 거대한 엑소더스입니다. 결제 마비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자 글로벌 잉여 자금은 이자가 높은 지역은행을 버리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초대형 은행이나 단기 국채, 그리고 썩어 넘치는 현금을 보유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미친 듯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자산은 끝없이 추락하고
신뢰를 얻은 자산은 미친 듯이 폭등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선을 완벽하게 집중해 주십시오. 놓치시면 정말 뼈아플 내용입니다. 이 5가지 거대한 결제 마비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의 계좌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연령별, 타겟별로 다각화된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끔찍한 미래를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4억 50,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법인 통장입니다. 사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대출 이율이 유리하고 예금 이자를 조금 더 주는 제2금융권이나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등의 법인 자금을 묶어두신 분들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PF 부실이 한국으로 전이되어 결제망에 락이 걸리는 순간 당장 내일 줘야 할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흑자 부도를 맞이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은 회사의 한 달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푼돈입니다. 자금줄이 묶인 사장님들은 결국 마이너스 40%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며 평생 일군 피 같은 사업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52060 은퇴 준비자들의 은행주 및 배당주 포트폴리오입니다. 고배당을 준다는 증권사, 리포트만 믿고 미국 지역 은행 ETF나 한국의 지방 금융 지주사에 노후 자금을 몰빵하신 분들입니다. 은행의 뱅크런이 가시화되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건전성을 핑계로 배당을 전면 금지합니다. 주가는 마이너스 60% 이상 처참하게 폭락하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배당금마저 완벽하게 끊깁니다.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던 금융주가 당신의 노후를 박살내는 가장 끔찍한 배신자로 돌변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2정 3정 스마트머니의 빅테크 현금성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일찌감치 예견하고 현금 창출력이 압도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같은 글로벌 1등 빅테크 기업으로 자본의 달을 내린 분들입니다. 이들 기업이 창고에 쌓아둔 현금성 자산은 웬만한 중진국의 국가 GDP를 가볍게 능가합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이 기업들은 자체적인 현금으로 유유히 살아남으며 오히려 위기를 틈타 자금난에 빠진 유망한 AI 스타트업들을 헐값에 쇼핑합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20% 폭락할 때 이들의 계좌는 피난처 프리미엄을 받아나 홀로 플러스 30%의 수익률을 뿜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결제 마비의 지옥도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이 소중한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충격적인 과거 데이터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통장에 수억 원의 잔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당장 편의점에서 1만 원짜리 도시락 하나를 결제할 수 없는 상황.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고 미치도록 두려우시죠? 밤새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놓고 내 돈이 무사한지 새로 고침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죠? 억울하고 답답하신 그 마음 100% 대변합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 패닉셀링에 동참하기 전에 우리는 데이터의 현미경을 들이밀고 과거 금융 시스템이 붕괴했던 끔찍한 위기들을 철저하게 복기해야 합니다. 과거 위기 심층 해부 1-190-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뱅크 홀리데이입니다. 대체 190-30년대 대공황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실물 경제가 박살나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 금과 지폐를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현금 고갈로 줄도산할 위기에 처하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국의 모든 은행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는 은행 휴무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국민들의 결제와 인출이 완벽하게 마비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건강한 은행만 문을 열게 했지만 부실은행에 돈이 묶인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국가는 전체 금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개인의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고 여러분의 예금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과거 위기 심층 해부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디지털 뱅크런 사태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 자산 규모 16위였던 거대한 SVB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6시간이었습니다. 국채투자 손실 소식이 트위터를 통해 퍼지자 스타트업 CEO들은 스마트폰 뱅킹으로 순식간에 420억 달러의 예금을 빼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은 과거처럼 은행 앞에 줄을 서서 며칠씩 걸리지 않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은행의 피를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당시 SVB에 돈이 묶인 스타트업들은 직원의 급여를 주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긴급하게 개입하여 예금을 전액 보증해주며 불을 껐지만 만약 16위 은행 하나가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물린 수백 개의 지역은행이 오늘처럼 동시에 터진다면 연준과 정부조차 그 천문학적인 자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날카롭고 강한 의심 하나가 스쳐 지나갈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무조건 지켜주는데 왜 내 돈이 날아간다고 겁을 주나요? 불안감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시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아니란 착각을 압도적인 데이터로 완벽히 논파해 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여러분의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려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약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행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고 예금보험공사가 실사를 거쳐 돈을 지급하기까지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당신의 자금줄은 완벽하게 묶입니다.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대출이자 자녀의 학원비, 수술비는 예금자 보호법이 선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파괴력입니다. 2년 뒤에 5천만 원을 무사히 돌려받는다 한들 위기 수습 과정에서 돈을 풀어 물가가 20% 올라 있다면 당신의 실질 구매력은 이미 마이너스 20% 박살난 상태입니다. 명목 화폐의 숫자 보호는 당신 삶의 실질 가치 보호를 결코 담보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태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은행이 망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면 세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주식 다 팔고 5만 원권 현금 다발 찾아서 금고에 숨겨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대중의 극단적인 공포 속에 거대한 돈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중소형 은행들이 연쇄 도산하고 결제망이 흔들리면 경제의 핏줄이 막히면서 주식시장 전체가 단기적인 폭락을 겪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돈은 결코 증발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은행을 빠져나온 수백조 원의 거대한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그들은 가장 안전하고 스스로 현금을 창출하며 부채가 전혀 없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초우량 빅테크 기업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백조 원의 현금이 금고에 썩어 넘칩니다. 오히려 은행 위기로 시장에 헐값에 던져진 유망한 AI 기술과 특허들을 줍줍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대중이 은행 파산의 공포에 질려 지폐를 옷장에 숨길 때 스마트머니는 위기에 완벽한 면역력을 가진 1등 기업의 지분을 역대급 바닥에서 쓸어 담습니다. 은행의 위기는 현금 창출력이 압도적인 우량 주식에게는 최고의 호재이자 폭발적인 상승의 티켓입니다. 이제 오늘 분석한 이 살벌한 2026년 3월의 결제 마비 사태와 금융 시스템의 붕괴 메커니즘을 하나로 꿰어 핵심 메시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상업용 부동산의 연쇄 부도와 지역은행의 썩은 독성 자산은 2023년 SVB 사태를 가볍게 능가하는 극단적인 디지털 뱅크런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기대어 부실한 은행의 자금을 방치하는 것은 당신의 결제망이 마비되고 실질 구매력이 마이너스로 녹아내리는 최악의 패착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현금을 쥐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와 실물 자산은 이 끔찍한 시스템 위기를 뚫고 폭발적인 부의 재분배를 완성할 것입니다. 영상을 끄자마자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3분 액션 플랜을 제시합니다. 당장 은행 앱과 증권 앱을 켜십시오. 첫 번째는 제2금융권과 부실 우려가 있는 지역, 은행의 예금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초대형 은행으로 전액 이동시키십시오. 이자를 1%, 2% 더 받겠다고 당신의 결제 생명줄을 담보로 잡히지 마십시오. 국가가 절대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압도적인 자본력을 가진 메가뱅크로 자금을 대피시키거나 우량한 국채 위주로 굴러가는 단기 자금 관리 계좌, CMA로 현금을 쪼개어 배치해야 합니다. 결제 마비의 공포가 시장을 덮칠 때 살아 숨쉬는 유동성을 준 자만이 생존합니다. 두 번째는 파란불이 뜬 글로벌 1등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십시오. 공포에 질려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대신 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시장의 룰을 지배하는 위대한 기업들에 대한 적립식 매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시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 때가 평소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현금 창출 기계들의 지분을 헐값에 쓸어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화폐 가치 훼손과 결제망 붕괴를 완벽히 방어할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10%를 반드시 해지하십시오.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불신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어할 튼튼한 방공호가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그 가치를 인정받는 금이나 1등 입지의 실물 자산을 계좌의 한편에 단단히 박아두십시오. 디지털 결제망이 멈출 때 실물 자산은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뒤 여러분이 은퇴하는 그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여유롭게 미소 짓는 벅찬 모습을 말입니다. 남들이 은행 앱의 접속 지연 메시지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패닉셀에 동참할 때 거시경제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냉정하게 초우량 자산을 쓸어 담은 사람만이
그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찰력의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에 0을 몇 개 더 붙여줄 것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상업용 부동산발 결제 마비 사태와 뱅크런 생존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대한민국에서도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연쇄 인출 중단 사태가 터진다면 여러분은 당장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과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분석하여 다음 영상에 강력한 무기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와 기술의 이면을 가장 쉽고 명쾌하게 분석합니다. 제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